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무도의 본질은 싸워서 이기는 것뿐, 실전이 아닌 시합은 춤이나 체조에 불과하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실전 공수 그뿐이다. 최배달과 소와 대결에서 기절시킨 소만 47마리, 그중 4마리는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술, 최배달이 만든 극진 가라데인데요. 극진 가라데, 가라데는 규슈 왕국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무술이었는데 일본이 통일되면서 일본에서 주로 쓰는 무술이 되고, 극진 가라데는 원래 가라데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검도에 비교했을 때 대한검도 그리고 해동검도와 같이 극진 가라데도 송도간류 가라데, 강유류 가라데를 섞어서 만든 무술이라고 하죠. 파괴력 또한 실전 타격력이 매우 강해 공수도 관원끼리 대련할 때에는 부상자가 속출해서 안면 타격을 금지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극진 가라데로 격투기에 출전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앤디우 부사시, 셰미슐츠, 브라질의 프란체스코 필리오와 글라우베 페이토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창고입니다. 오늘은 극진 가라데, 극진 공수도의 창시자, 그리고 영화 바람의 파이터의 주인공의 실존 인물 최배달의 격투 인생과 그의 일대기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도가로서 한 길로 걸어갔고 전설 같은 일화를 수없이 만들어낸 최배달, 한국 이름은 최영의, 일본 이름은 오오야마 마스타츠,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고 극진 공수도의 창시자입니다. 이름 최배달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일본 이름 오오야마 마스타츠를 한국식 도금으로 읽으면 대산이 배달이 되고, 배달이 한국식 성을 붙이면 최배달이 됩니다. 국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계 일본인이 맞습니다. 일본 이름 오오야마 마스타츠의 마스타츠는 외지인을 뜻하는 글이며, 수많은 일본인들을 외지인을 뜻하는 마스타츠라는 이름을 개명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끝까지 개명하지 않고 자신이 조선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마스타츠를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는 극진 가라데 관원들과 합숙을 할 때마다 한국의 전통 씨름을 알려주고 한국의 음식 먹거리, 불고기, 잡채, 곱창 등을 알려주며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무치의 발음을 김치로 새롭게 알려주고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극진 공수도 합숙 훈련 후에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씨름을 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923년 전라북도 김제군에서 태어났고 꽤나 잘 사는 집안에서 6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워낙 부유했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태생부터가 운동과 무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아주 별난 아이로 컸고, 최배달의 아버지는 사고뭉치인 최배달을 서양식 기독 학교인 경성영창학교에 보냅니다. 학교를 다니며 읽은 책 블레즈 파스칼이 쓴 팡세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는 구절이 뇌리에 박히며 무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이윽고 복싱도 배우게 되죠. 복싱할 때 머리를 흔들며 위빙하고 피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합니다. 배운 복싱으로 큰 사고를 친 최배달은 결국 퇴학 처리를 당하고 친형과 함께 일본의 항공학교에 들어갑니다. 무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최배달의 꿈은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었죠. 일본에 도착한 이후는 전부 일본에서 보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랫동안 있었고, 1968년에는 일본 시민권 취득을 합니다. 일본어도 유창하게 잘했지만 한국어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으며 사투리를 구사한 것을 보면 한국을 대단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최배달은 무도인의 길을 걷게 되고 가라데 스승을 찾아 떠납니다. 어릴 적부터 무술과 격투술에 호기심이 많았던 최배달은 나무를 어떻게 하면 맨손으로 두동강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맨 땅을 주먹으로 부실 수 있을까? 굉장히 무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후나코시 기친이 설립한 송도관 도장에서 공수도를 배우고, 이후 스승 후나코시 기친이 또 다른 가라데 스승을 소개해주며 조영주라는 사람을 최배달에게 소개해줬고, 최배달은 조영주에게 가라데를 배웁니다. 조영주에게 강유류 공수도를 습득합니다. 자신이 느낀 공수도에서 더욱 강화시킨 극진 공수도를 만들어내죠. 지금은 K1, UFC 등 각종 격투 대회가 열렸지만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대회가 공수도 선수권 대회였는데, 최배달은 여러 번 우승하면서 극진 가라데의 힘과 위용을 알리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학도병으로 차출도 되고, 다행히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끝이 나고, 최배달은 그 시기에 일본 와세다 대학 고등사본부 체육학과에 입학했으나 체육과 무술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중퇴하죠. 이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미군이 경찰봉으로 남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던 최배달은 그 미군을 때려 눕히고, 그 뒤에도 여러 번 미군들의 행패를 못 참은 최배달은 미군들을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경찰들이 미군을 때려 눕힌 최배달을 찾게 되자 경찰 감시를 피해
입산하게 됩니다. 이왕 입산하는 김에 수련이나 하자. 입산의 목표는 3년 동안 입산하여 무술 수련을 하려 했으나 1년 만에 하산을 하여 산속에서 긴 정권 때리기, 손날 격파, 두 손가락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여 근력과 파괴력을 키우고 일본 공수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무술 수련을 하지 못한 최배달은 다시 남은 2년을 채우기 위해 산에 입산해서 수련을 하는데 이때 일본에서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설을 보며 감명을 받고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최배달은 책에 정말 조예가 깊은 인물인 것 같네요. 일본인은 그가 공수도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조선징이라 부르며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는 더욱 강한 극진 공수도를 만들게 되며 그런 공수도를 상대 도장에게 찾아가 도장 깨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결국엔 수많은 도장을 제패해버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과 다른 무술인들이 도전을 많이 하러 왔다고 합니다. 소만 47마리와 싸워서 전투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그중 4마리는 즉사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투지, 극진의 정신으로 최배달 하면 소를 때려잡은 것으로 유명한데 최배달은 영화 쿠오 바티스의 소와 주인공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감탄합니다. 최배달은 자신이 강함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죠. 그의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를 때려잡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m 달리기를 11초 내에 뛸 수 있을 것, 벤치프레스를 150kg 이상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새끼손가락으로 턱걸이를 할 수 있을 것, 엄지와 검지만으로 동전을 구부릴 수 있을 것. 이 정도 할 정도가 되면 소뿐만 아니라 호랑이도 때려잡을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의 최배달의 모습. 최배달의 아들은 현재 정형외과 전문의로 잘 성장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배달의 아드님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강한 남자가 오더라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다정다감하고 그 당시 집에서 설거지도 하는 매너 있는 남성이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